모바일 플랫폼 종목의 강세 순환으로 최근에 KTH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KTH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H 오늘 오래간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최근 시장의 어떤 상승의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세일즈포스닷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IT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최근 들어선 이런 모바일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KTH 쪽으로 최근에 매기가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반기 실적 측면에서 지난 적자를 깨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업 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전부 정리를 했죠. 대표적으로 파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정리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돈이 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수익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KT그룹이 최근에 이 LTE 관련 경쟁에서 밀리면서 비통신 부분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수익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는 새로운 고점을 쓰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KTH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1억 3,600만 원으로 600만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됐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이 매출도 전년비 14% 늘어났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된 사업을 접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R 산정은 불가능하고요. 네. 서서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PBR 개념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밴드 상단입니다. 이 종목이 PBR 2배 이상 거래되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과거 이제 통신주가 시장에서 정말 화두가 되었던 한 10년 전 정도의 수준에서는 분명히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상단까지 간 적이 없었던 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매출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매출이 주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개별 그 연결 기준이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 2,000억대 이하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KT 커머스를 통한 연결 기준 매출이 4,000억, 5,000억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KT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 T커머스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이익 증대에 기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향후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사업 합리화를 통해 흑자 경영에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KTH는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 안 나가는 이 파란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 4월 온라인 게임을 사업 종료했지만 이 신사업을 통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됐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컨텐츠 관련된 매출이 꽤 이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부분은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과연 T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가. 그럼 이 T커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통신망을 이용한 일종의 이제 매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IPTV를 이용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T커머스가요, 디지털 TV를 시청하다가 내가 저 상품이 좋다 하면 리모컨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요.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네. 지금 따로 채널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T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채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관건인데요. 최근 IPTV 가입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와 관련된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사이트들의 모바일 쇼핑 매출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T커머스가 이런 시장 사이를 뚫고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기대감은 높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한 5년간 PBR 밴드 상단까지 진입한 만큼 이제는 투자 전략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지 추가적으로 기대감만 가지고 강력하게 주가를 부양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바이앤홀딩 구간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나 변화하는 뉴스에 따라서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트레이딩 셀, 그러니까 일단은 팔았다가 시장의 주변 상황이나 관련주들의 동향을 보고 재차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TH라 하지만 KT 하이텔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과거에 이제 하이텔이라고 하는 이 통신 서비스를 유지했던 기업이었죠.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오늘의 종목 KTH입니다. 올 상반기에 사업의 합리화를 통해 흑자로 전환됐지만 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 기대감을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트레이딩 셀 의견을 줬는데요. 추가 매수보다 수급과 관련주 흐름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을 줬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 KTH였습니다. 김종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